안녕하십니까. 긴급구조 119 선우재덕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쥐들이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배의 맨 밑바닥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가장 빨리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징후들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더라면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인데요. 만약 그런 징후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항상 주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방책은 없겠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차, 셰라, 나와도 이것 좀 봐라. 이. 아버지 오셨어요? 그것이 뭐다요? 이것이 그 유명한 식용 기력이란 것이다. 기력이라고 라고라잉. 아따,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기력이 그러니까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력이 맞습니까? 참 예쁘지. 겁나 이쁘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집이 더 본격적으로 키워볼란게 너도 좀 도와줘. 이. 아유 물론이지라.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잘들 있었냐? 어디 보자. 근데 이 알은 왜 꺼냈다냐? 여름에는 지가 못 가고 나온 게싹 까져진단게. 아따 그럼 빨리 좀 까봐. 서두르지 마라. 보챈다 애가 빨리 나온다냐. 임마 네가 기력이 아버지라도 되냐? 아따 되게 그랬었네. 아 빨리 좀 까봐. 궁금해 죽겠어. 알았어. 야 신기하다. 야 나온다. 신기하지? 참 신기하구먼.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경태와 철이, 춘호와 영식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주신 나의 모든 아우 여러분들, 무엇이야? 아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네, 대학과 아무튼 직장으로 각각 우리 막내 흩어졌지만 철이가 이들의 우정만은 자, 이 변함이 집으로 없었습니다. 아예 또 그러니까 아, 그 사설 그만 쳐. 아, 방학 때마다 내려온디. 대충 끝내. 아, 고기 탄다. 어?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이번에도 한번 잘 뭉쳐보자. 잉? 그 중에서도 경태와 철이의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방학만 되면 집으로 내려와 집안일을 돕는 철이. 이 정도면 그의 대학까지. 곁에는 항상 경태가 있었습니다. 경태야 일찍 왔네. 조퇴하고 왔냐? 오늘 토요일 아니여. 그러냐. 방학을 해본 게 날짜 가는 줄 영 모르겠네. 근데 졸업하면 집으로 내려올 것이냐? 나도 모르겠다. 기러기가 많아진 게 아버지 혼자 돌보기가 힘들다 그러시고 한 2, 3년은 도와드려야지. 그러고 원래 기러기 내 담당 아니었냐. 하기사. 근데 지금 몇 마리나 되었냐? 글씨 한 5천마리는 될 것이다. 아이고 혼자 하려는 게 힘들어 죽겠다. 아이 임마 혼자는 무슨 놈이 혼자여. 아 나가 있는데 무엇이나 주러 가자. 얘들아. 7년 전 철이 아버지가 시작했던 기러기 농장. 경태도 철이와 함께 농장 일을 도와왔던 터라 이 기러기 농장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얼른 먹고 크거라. 잉? 아따 그러고 있으니까 니가 기러기 아버지 같다잉. 아이고 기러기 아버지는 네 아니었냐? 근데 기러기 특별식이 떨어져본 좋구만. 아이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 되겠어야. 그러기도 하겠다. 그러면 나랑 멱도 감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나? 괜찮겠냐? 나는 니랑만 있으면 신난단께. 그려? 가자. 아 빨리 못 오냐? 그려. 아이씨. 에헤이. 물고기 씨가 말라 부렀다냐? 없다. 없어. 아이 그 자식 그 급하기는. 아 우물가에 가서 수영 자치 그래야 그러면.
아이고 그러는 니는 마음이 느긋해서 남의 집 양식장 미꾸를 잡자고 했냐? 나가 언제 그랬다냐? 자식 오리발이네. 너 기억 안 나 부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이여. 아, 그때 그 일 말이야? 자 날씨 더운데 뭐 하는 짓 하냐? 좀매만 두들려 보란께. 아따 그놈 취미도 참 대단해. 야, 잠깐만. 이 밑바닥 어디 봐. 어이구 미꾸라지 겁나 많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다른 수가 있어. 아유 야 미꾸라지 겁나 미끄럽다 이거. 그러니까 미꾸라지지. 아따 요놈들 인자 잡아버렸구만. 오메, 아이씨, 뭔 땀식을 한다요? 어땀시 그러냐고? 어쩐지 미꾸라지가 자꾸 없어지더란 게. 저희는 잘 몰랐는데요. 아따 요놈의 자식들 많이도 잡아버렸구만. 에? 너희들 오늘 집에는 다 갔으니까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보라. 알아듣겠냐? 어땀시 그랬단게. 그거 다리냐? 아이씨, 빨리 도망가자. 어허이 너네 집 못 나갔냐? 한나. 그때 참 아찔했지. 그래도 말이여 기러기 주려고 했단께 아저씨 안 봐줬냐? 야 근데 그가 양시장인지 참만 몰랐냐? 나가 알았으면 그리 용감하게 갔겠냐? 그러한 니는 감 못 잡았었냐? 나는 네가 가자고 한게 따라간 것이지. 그려? 어디 한번 또 따라가 봐라. 아이고 경태 너 이거. 아나. 아따 잘 먹는다. 아나. 자, 괴기 먹으라 해. 자. 어째 요그만 이렇게 바닥에 축축하다냐? 엄마? 저거가 새는갑이네? 큰 비 오기 전에 빨리 고쳐야 쓰가는디. 철아, 지붕 고쳐야 쓰겄다. 응 고치긴 고치야 쓰겄는데 엄두가 안 나서 말이여. 걱정 말어. 나가 영식이하고 춘한테 연락할 텐게. 니는 슬레이트 몇 장하고 연장이나 좀 준비해. 참말 그래도 괜찮겠냐? 에이, 금방 끝날 텐데 뭐. 걱정 말어. 다음 날 경태의 연락을 받은 친구들이 축사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철인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내가 다 뜯어는 놨어. 그러니께 나하고 저 경태는 못 지날 텐께. 충호하고 철이 너는 부지런히 스트레이트나 날라주란께. 응? 저 높이가 얼마나 된다냐? 한 5m는 되겠지? 워메 5m야. 왜 겁나냐? 겁나면 니는 여기 있든지. 아니요. 그냥 올라가지 뭐. 있어. 무거운 건게 조심해. 알았어. 조심해 발. 조심히 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두 자기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작업은 활기차게 진행됐습니다. 자, 야 맞춰라 이게. 좀만 위로 당길래? 지한야. 힘 좀 써라. 야, 특히 그쪽도 꽉 조여. 철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서는 경태의 손길은 세심하기만 했습니다. 아따, 이거 뭔 뇌비다냐? 그러니까 말이야. 경태야, 네가 제법 오는디 그만 헐까?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해버리자고. 스트레이트가 미끄러운디 괜찮겠냐?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스트레스 갖고 와. 알았다. 형태랑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친한 깨복적인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니까 그날도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이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제 비 맞고 일을 하기도 하고 미끄러질까봐 무서워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경태가 계속 해버리자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나는 내심 이게 좋아가지고 이게 돼지고기에다가 소주 한 잔 나중에 사주면 되지 하고 이게 일을 서둘렀어요. 그럴 때 이게 비는 그치더라고요. 이만하면 탄탄하겠지? 이제 거의 다 대학 가는구만. 아, 철아! 마지막 한 장이다. 얼른 슬레이트 갖고 온나? 응, 알았다. 으쌰, 으쌰. 어우 무거워. 조심히 무겁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 경태와 영식이가 마지막 슬레이트를 옮겨 받았을 때였습니다. 임마.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경태가 그만 5m라의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경태야! 경태야! 괜찮냐? 처음에는 그렇게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보니까 한참을 떨어졌다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보니까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어깨라든가 너무 아프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철이라도 불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야겠는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냥 웅크리고 이제 있었죠 그냥. 경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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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묶었냐? 아까 비올 적은 내 그만하잔께. 아이고 큰일 나버렸네. 어디가 제일 아프냐? 자신의 일을 도와주다가 일어난 사고였기에 철이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팔하고 다리 이게 한쪽을 이게 못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러고 아파하니까 그때 심정으로는 차라리 제가 떨어져 버렸으면 마음이나 또 정말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옮겨야 되는데 트럭이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여러 다친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옮기면은 이게 더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19를 부를 생각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나주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동안 철이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아야, 너 저 한기 드냐? 가만있어 가자. 이쪽으로 좀 놀아. 영식아, 구급차원가 네가 나가봐야 죽겠다. 그래. 아이고 괜찮냐? 아이고 지까. 나 좀 내려주랄게. 어떠? 그때 지붕에서 철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아, 나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다. 나 좀 내려주랄게. 철아, 너 아직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지붕이 미끄러워서 도대체 못 내려가겠다. 미끄럽긴 뭐가 미끄럽다 그래? 살살 내려오면 되지. 철아, 네가 좀 올라오면 안 되겠냐? 아유 시방 경태가 죽게 생겼는데 내 거기까지 올라가 있으겠냐?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구급대원들은 가장 먼저 경태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왼팔이요? 몸 편안히 하고 계셔보세요. 일반적인 추락이나 낙상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나 목, 허리, 그리고 팔과 다리의 손상을 가장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의 손상은 저희가 일단 의심을 덜 했고요. 그 다음에 목과 허리 부분은 조그만한 손상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형 들것을 사용했고, 다음에 가장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인 왼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공 부목을 착용시켰습니다. 경태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긴 나도 실수했는데. 근데 아저씨, 저
저기 위에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그래요? 구급차에 딸린 라이트를 켜서 춘호를 발견했을 때 춘호는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 좀 내려줘서. 조금만 기다리시오. 대원들은 춘호를 안전하게 내려주기 위해 척추 고정판을 사용했습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오시오. 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내려온 춘호는 그제서야 경태의 안부를 괜찮아요?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경태는 어찌요? 경태가 그때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2달 동안 철이는 참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주 후면 경태가 퇴원해서 같이 기러기를 돌볼 수 있겠죠. 오늘은 철이가 경태 병문안을 가는 날입니다. 경태가 좋아하는 기러기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야 정말 나오니까 좋다. 운전 안 나왔어? 응? 난 언제 하냐? 몰라 이제 곧 조만간 해야지 이제. 여기는 괜찮하고? 빡빡하잖아. 괜찮아? 응. 앉아라. 이번 일을 계기로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거 깍두기 뭐냐? 보지 말해. 뭐 같냐? 근데 어떻게 한대? 네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기력이 아니다. 아 이게 바로 그 기러기 알이야? 빨리 먹고 나서라. 응? 어쨌든 진짜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진짜. 비록 사고로 이어지긴 했지만은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앞으로 오랫도록 좋은 우정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 넥타이의 용도는 당연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 넥타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 또 총 갖고? 총싸움 나쁜 거니까 그러고 흉내내지 말라 그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유 정말. 너 이건 어디서 났어? 엄마 아빠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또 그럴 거야? 손 닦고 밥 먹을 준비해. 아유 정말 그냥. 깔끔 떠는 남편 때문에 매일 다리미 주고 씨름이라니. 깔끔 떠는 게 아니고 그 예의를 지키는 거야. 예의. 후줄근하게 다니면 거리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대전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김정호 씨.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단정한 옷차림이 제일이라고 믿는 지갑.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차는 두고 갈 거야. 정말이에요? 응. 그 영식차로 어디 들을 데가 있어갖고. 차 몰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뭘 어쩐다고. 저긴 뭘 어째. 또 저번처럼 남의 집 담벼락 척하니 들이박을까 봐 그러지.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가기나. 차 몰지 마. 알았어. 가기나 해요. 다녀오세요.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김현숙 씨. 에어로빅이 살 빼는데 출근한다고 잊지 마세요. 시작할게요. 이 집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모습이 잘 보였습니다. 양옆으로 같은 동작. 크게 들어요. 자, 뒤로 갑니다. 잘하세요, 데뷔. 양옆으로. 아유, 좀 들어갔나? 그렇지. 이게 브레이크. 아니야. 맞아? 아니, 그렇지고 이게 브레이크지. 브레이크. 하면서 얼마 전 어렵사리 운전면허를 손에 쥔 규식 엄마. 며칠 전에 접촉사고로 혼이 난 그녀에게 남편이 제안한 운전 연습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잡고 놓고 그렇지 뛰면서 튀고 엑셀 붕. 간다. 잘 가는 건가? 다시 하고 문 열어놓고 뭐해? 형님 어서 오세요. 나 운전 연습 너무 안 되는 거지? 하긴 하루아침에 되나? 이렇게 하면서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규식이는? 규식이 유치원 갔지. 아이고, 아저씨 아침에 차 안 가지고 가대? 형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거실에서 보면 다 보이지. 거기서 다 보이는구나. 그래. 근데 지금 시장 가려는데 같이 안 갈래? 그래 형님 나도 살 거 있거든. 그래 가자. 요거 괜찮다. 형님 어때요? 아이고,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나 하사하고 좋기만 한데 뭐. 아이고, 규식 아빠 나이가 있는데 아우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형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게 화려한 게 유행이라고요. 난 이거 살 거야. 젊은 형이 좋기만 한데 뭐. 얼마예요? 좀 신경 쓰자 좀. 나도 신경 쓰고 있잖니. 아 참. 근데 그김 사장 말이야. 정식이 좋대. 또 그냥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 아 그래? 정호 씨는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 사이긴 하지만 항상 털털한 옷차림의 영식 씨가 가끔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런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난 또 뭐라고?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이 사람아. 습관이 되면 괜찮지. 그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땐 신경 좀 써라. 이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부턴 나도 넥타이 쫄래매고 까번쩍한 양복에 백구도 신고 갈게. 됐냐? 됐어? 말이나 못하면 아이고. 제비 좋기구나. 이 옷이 어때서 그래? 좋기만 좋은데. 어떡하지? 형 괜찮아요? 나가 봐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남편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돌아오던 규식 엄마가 급기야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불안하더라. 살짝 부딪혔는데 뭘. 아유, 몰라. 다시는 규식 엄마 차 안 탈 거야. 아이고 차 있다고 편하다 그런 사람이 누군데 그래 형님? 아이고, 운전을 그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나? 아이고, 참. 어쨌든 차도 멀쩡하고 사람도 멀쩡하시니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래서 가자.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젊은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런 색깔이 유행이래요.
어때? 젊어 보이고 좋네. 난 좋기만 하다. 그래도 그렇지. 한번 해봐. 그럼 어디 덕분에 젊어져 볼까? 뭐 그렇지 않아도 나가면은 다들 젊은 총각이래. 아이고, 좋겠어. 좋지, 총각. 그날 아침도 출근 안 1층 아주머니는 김정호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놈의 살 좀 안 빠지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소리가 이상한데? 왜 그러지? 아이고, 어디가 아프길래 이렇게 수골 새기는 거야? 전날의 사고를 알 리 없는 김정호 씨는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김 씨는 드디어 문제점을 발견했고 냉각수가 왜 새지? 아 정말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김 씨가 냉각수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펜벨트에 말려 들어간 넥타이가 순식간에 김 씨의 목을 조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저씨 무슨 일 있어? 산뜻해 보이던데? 무슨 일은요? 친구하고 거래처 간다고 간 거예요. 근데 형님, 넥타이 보셨어요? 응 봤어. 절보백이나 하더라. 누구지? 잠깐만요. 누구세요? 최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벌써 출근했어요. 예?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혹시 집에 있나 싶어서 왔는데 제가.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아 참. 1시간도 넘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시동이 꺼지면서 다행히도 펜벨트는 멈췄지만 여전히 목을 조이고 있는 넥타이 때문에 김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사무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아이고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셨겠지. 아니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라도 전화를 줬어야죠. 아이고 이 동네는 원래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규식 엄마 나 그만 간다. 그래 형님, 나중에 연락할게요. 규식 엄마는 남편이 설마 바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쓰러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목이 졸려 있기를 1시간여. 김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 씨의 차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1층 아주머니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규식 아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친구 정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좀 해봐요. 영식 씨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위가 있어야 될 것을. 가위. 가위가 가위. 내가 가위 갖고. 어떻게 된 거야? 친구 어떻게 된 거야? 정우 정신 차려봐. 어떻게? 영식 씨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정신 좀 차려 여보. 여보세요. 예, 119죠? 사고가 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틀림없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려는 것을 예감한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떻게 좀 빨리 해봐요. 큰일 났네. 죽은 거 아니야? 목에 이거 봐. 어떻게? 괜찮아. 너 진짜 어떻게 했지? 좀 클려봐요. 어떻게? 너무 빵 묶여서 안 클려. 어떻게?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규식아 아빠. 어떻게 좀 해봐. 몰라. 여보 어떻게? 정신 좀 차려봐요. 괜찮아. 규식 아빠. 손 좀 잡아. 규식 아빠. 아이고 좀 어때요? 심장 뛰는 소리 나는 거 같아. 괜찮아. 예. 이따가 저기 119에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업고 나가서 밭에 나가갖고 기다리자고. 나가봐요. 어떡해. 자, 빨리 업혀. 조심해서.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아. 정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괜찮겠습니까? 호흡과 맥박은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니칼라부터 합니다.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과 맥박에 이상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 어떻게 괜찮다니까. 좀만 기다려봐. 괜찮다니까. 아저씨 꼭 살려주세요. 네, 119에서 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살펴보니까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맥박과 호흡을 지워보니까 맥박과 호흡은 이상이 없었고 동공을 살펴보니까 동공 또한 이상이 없었어요. 이게 좀 안심은 했고 이 목 부분이 이 빨갛게 상기된 걸 보고서 아, 목을 많이 다쳤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시속하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넥타이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는데요. 그 후로 김정호 씨는 좀처럼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보다는 넥타이를 맸을 때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제는 잘 아셨을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작은 사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공사장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지난 3월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던 때의 일입니다. 예, 현장입니다. 아, 다 같이 일한 분들이 덕분이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장입니다. 당신 웬일이야? 처갔지? 그래. 알았어. 저것도 줘라. 김씨 아저씨, 오늘 토요일인데 그만 마무리하시고 내일 봅시다. 그러시다. 내일이 일요일인데 형씨는 뭐 때문에 나오려고 합니까? 우리 둘이서 살살 마무리하면 되지. 안 그래도 지금 처갓집 가는 중인데 봐서 내일 올게요. 자, 내일 봅시다. 먼저 가요. 그러시다. 형님, 우리도 이제 그만하고 올라가죠. 그럴까? 예. 그래. 1년 동안 함께 상수도관 작업을 해오던 한상민 씨와 김씨 아저씨는 호흡이 척척 맞는 한 팀이었습니다.
아이고, 몸이 찌뿌둥한 게 내도 이제 힘들겠나 보대. 형님도 참. 이 사나이 김병호 아직 안 죽는데 가실 때는 언제고? 아 그렇게 몸이 찌뿌둥하시면 우리 목욕이나 한판 하러 가죠. 그럴까? 예. 가자. 병이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좀 쉬시지 그래요. 이제 일도 다 끝났는데 뭐. 내는 네 물은 못 잡지만도 흙은 안 그런기라. 일이 그렇게 좋으세요? 20년 동안 흙 속에서 일했는데 내는 이제 와서 뭐 무에 먹고 살기고 내는 힘이 있을 때까지 흙이 이러면서 살기라. 자, 한잔 묻자. 예. 처음 현장에 왔을 땐 일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었던 상민 씨. 너 고생 많았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형님처럼 도와주는 김씨 아저씨 덕분에 이제 일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원샷이다. 예. 사나이 김병원 안 죽는데. 아이고 형님 동네 사람 다 깨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노래 한 곡 좀 해볼까나. 정전 하늘엔 참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은 수심도 많아. 어떨 때는 뭐 큰형님 같이 어떨 때는 뭐 아버님 같이도 그렇게 자상하고 또 저한테도 그렇게 뭐 잘해주셨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도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그분 같은 진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형님하고 술 한잔 했지. 아이고 우리 건이 얼굴 좀 보자. 자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이쁜 거. 여보, 성남에 가보셔야겠어요. 왜? 이 밤중에 당숙네 뭐하러 가? 당수께서 돌아가셨대요. 갑작스런 당숙의 별세.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모습이 떠올라 상민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김씨 아저씨는 상수도관 마무리 작업을 위해 꼼꼼하게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미 니는 아침밥 먹을 오전 8시인데 와 이러는 너? 혹시 니 어제 둘째 아이 만드느라고 밤새 힘썼나? 아침부터 와 이렇게 힘이 없노?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아침밥을 먹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줌마요. 여기 얼큰하게 김치찌개 하나 해주이소. 당숙이 50이 아직 안 됐다고. 고생 많이 했구만. 인명은 제천이라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까지 힘 빠지면 안 되는 기라. 알겠지? 예. 뭐래요? 참말로 사람들 성질머리도 볼트도 다 안 지었는데 흙부터 쏟아버리겠다고 덤비는데 내도 급하지만도 저놈아들은 번개불에 공복 까먹을 놈들이라. 아 그래서 한바탕 하셨어요? 일만은 내를 깡패로 하나. 와 이리 힘들어. 이제 상수도관을 여는 볼트를 조이는 마지막 작업만 남겨둔 터라 상민 씨와 김씨 아저씨의 손에는 더욱 힘이 가해졌습니다. 이제 끝나요. 하지. 그래 빨리 하고. 참 당신도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주신다 그랬는데 점심이라도 들고 가지. 나도 그러고 싶지. 하지만 현장 사람들이 계속 수고했는데 마무리 짓는 날 점심에도 함께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여튼 당신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아 이거 사 먹어도 될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이거 내가 싼 거 아니야.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며? 당신 장모님이 싸주신 거니까 남기면 알지? 알았어. 고마워. 그래 이따 연락하고 현장으로 전화해. 그날따라 그 토요일 날 저 처갓집에
다 같이 가서 점심 좀 같이 저같이 장인 장모고 같이 하려고 하던데 일요일 날 막상 깨고 나니까 현장도 한번 볼 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현장으로. 형씨들 잠깐 그만하고 밥이나 먹고 하지 그래요. 이제 몇 개만 하면 다 끝나갑니다. 한밤집에 가서 밥이나 버뜩 시켜주이소. 예, 알았어요. 이야, 참 맛있겠는데. 김정우 씨는 처갓집에서 가져온 맛있는 반찬에 곁들일 찌개를 시키기 위해 한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여기 현장입니다. 오시 스톱! 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때가 됐으니까 밥 먹고 합시다. 아, 밑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참. 아, 뭐 제가 도와줄 일 없어요? 없습니다. 형님, 이쪽은 다 끝났는데 그쪽은 어때요? 내도 다 끝나갔네. 제가 할게요. 그래. 주위에 덤프들이 그 흙을 싣고 지나감으로써 울리고 이래가지고 현장 여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일을 마무리 짓자.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 이곳 현장에선 거의 수직으로 높이 쌓아둔 흙더미가 문제였습니다. 아, 이게 어디서 끝나내는 거야? 아니, 저렇게 흙을 쌓아두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신경 쓰는 건데. 처음부터 위태롭게 쌓여있던 흙더미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김씨! 사람 살려주 있어! 이거. 여기 점점 내려온다 이거. 야, 너 이거. 사람 살려주이소. 제일 먼저 사고를 발견한 것은 마침 찌개를 가져오던 한밭집 아줌마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포소방서 219 대원들은 지령실과 무전교실을 통해 정확한 현장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면서 사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상수도관 깊숙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던 상민 씨는 흙더미에 파묻혀 이미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매몰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 인부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꺼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흙더미에 묻힌 두 사람을 꺼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6분밖에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아저씨 저기 한 분이요 저쪽에 묻혀 있고요. 네. 이 두 분들 이렇게 야, 묻혀 됐습니다. 있거든요. 됐습니다. 네. 안전하게 우리가 구조를 할 테니까 예, 예.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가 계세요. 두 명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완전히 매몰된 상태에서 우리 구조대원들한테 이계조로 편성해갖고 구조 작업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아저씨, 호흡이 괜찮아요? 매몰 사고는 포크레인 등의 기계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기계를 쓰다간 오히려 사고자들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신 잃으면 안 됩니다. 정신 잃으면.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김씨 아저씨. 흙더미에 가슴을 압박당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 조심해. 최병 씨. 비교적 매몰 정도가 적었던 김정우 씨가 먼저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고자의 골절이나 척추 손상 등의 2차 부상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됐어. 자. 두 번째로 구조된 김씨 아저씨의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조심해. 허리. 얼굴빛은 변해갔고 이미 동공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한번 잡으세요. 먼저 구조된 두 사람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고 대원들은 완전히 매몰된 또 한 사람 한상민 씨의 구조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매몰자가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들리면은 신호 좀 보내주세요.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위에서부터 조금씩 파자고요. 네. 삽과 손으로 일일이 흙을 제거해야 하는 구조 작업은 구조대원의 손길을 긴장시켰습니다. 상민 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구조대원의 삽질 소리에 의식을 깬 상민 씨. 그렇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보세요. 내 말 들려요. 나 여기 있다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오른손하고 이제 목은 움직일 수가 있었으니까 제 오른손으로 이제 다리를 한번 제가 꼬집어 봤는데 허벅지를 꼬집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 이제 그때는 이제 하반신은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고 뭐 이제 상체도 지금 뭐 흙에 흙하고 이제 관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뭐 답답하고 그런 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우선 살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 생각만. 뭐 보이네 여기? 안경이 여기 있습니다. 안경이. 사고 것 같은데. 안경이 있어 안경이. 야, 그런 말이야. 그 사고자 안경 같은데 말이야. 사람이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서 서서히 작업을 실시하도록. 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상민 씨의 안경이 발견되자 대원들의 구조 작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있다. 드디어 상수도관을 아는 채 매몰된 상민 씨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들리세요? 구조된대요. 내 말 들리시냐고? 야, 조심해. 아씨. 자, 천천히. 정신 일어나. 머리부터 그 호흡. 지금 의식 잃은 상태에서. 호흡할 수 있. 정신이세요? 발목 쪽으로 더 빼봐요. 됐어, 그래. 호흡할 수 있도록. 살았어요? 그 입에 이물질 좀 제거해. 입속에 있는 거. 천천히. 그 입에 있는 거. 이물질을 갖다 제거하란 말이야. 호흡할 수 있도록. 자, 들어. 자, 천천히. 다 됐으니까 천천히. 자, 집어넣어. 박바야, 좀 나와봐. 됐다. 자, 바로. 천천히 뒤로 돌려. 천천히 뒤로. 그렇지. 네, 됐어. 아씨, 정신 있으면 안 돼요. 안전벨트 채우고. 위로 좀 올라와서. 콘크리트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번 사고처럼 흙 매몰 사고에서는 구조 장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수작업을 다 이루다 보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망 사고로 알고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우리가 구조하고 나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 기분은 구조대원으로서 사실 뿌듯함도 느꼈고 생명의 고귀함 그런 걸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사고 후 김씨 아저씨는 병원에서 사망했고 제일 먼저 구조된 김정우 씨는 한 달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깨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울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과정에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죽은 거로 알고 이제 저 선산에다가 묘까지 보려고 그런 것까지 다 준비했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뻔했는데 다시 새 삶을 사는 그런 묘에서 지금부터 나는 이제 한 살이다. 누가 물어보면 이제 한 살이라고 친구가 물어보고 그런 말도 하면서 농담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구급대원들한테 고마울 따름이죠 뭐. 가벼운 골절상 정도로 다시 예전의 건강을 되찾은 상민 씨. 다시 찾은 공사장 일에서 무엇보다 안전 점검에 철저해졌습니다. 공사장에서의 안전 점검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흙더미를 조금만 평평하게 쌓았더라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은 잃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요즘 곳곳에 놓인 위험 요소를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요? 설마 별일 없겠지. 아유,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은 어김없이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종류의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선행되어야 할 보험은 사고에 대한 예방, 안전 점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급구조 11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so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